안녕하세요. 8월 21일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자, 이제 일주일도 거의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어요. 금방금방 가요. 좀만 참으세요. 우리 그날이 있잖아요. 1년이 금방 갑니다. 긴 바지, 짧은 바지, 긴 바지. 솔직히 봄하고 가을은 느끼기도 전에 사라져요. 그렇듯이 우리의 공부도 느끼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한번 봅시다. 8월 21일 수요일 매일매일 행정법입니다. 가볼게요. 자, 국문 국어 문제, 행정상 법률관계의 문제입니다. 법률관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치 않은 거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법률관계, 자, 크게 나눠서 공법상 법률관계 있고요. 또 국가라고 해서 뭐 공법만 하겠어요.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사법상 법률관계. 자, 이럴 때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법률관계에 따라 적용법.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용법. 이게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왜요? 자, 공법상 법률관계 시그니처, 사법상 법률관계 시그니처. 뭐였어요? 권력, 작용을 통한 법률관계. 이거고. 또 비권력, 작용을 통한 법률관계.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법률관계가 뭔데요? 법률관계가 뭔데요? 아니 뭘 법률에 따른 관계? 에이 맞아 그렇긴 한데 이 법률관계라는 말 자체가 권리 및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권력작용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여기는 아니 비자 썼잖아요. 아니 불 아니 비.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관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고관계, 순수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순수한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 사법상 계약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하지만 국고관계에서 뭐가 분리됐다? 지금은 조금 달리 조금 분리돼서 행정사법관계라는 것도 논의를 하잖아요. 행정사법관계. 여기는 사법관계를 원칙으로 삼지만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고 민법이나 이런 걸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예외적으로 공법상 제한을 많이 받아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행정사법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많이 쓰냐고요? 아니에요. 행정사법관계 구체적인 예가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행정사법관계는 아무래도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제공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가스 이런 것들, 전기, 가스 이런 제공.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도 문제는 이거는 오로지 공법관계로만 취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모든 게 다 공공 서비스 제공은 일반적으로 사법관계로 보고 많은 공법상 제한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법관계는 그런 공법상 제한을 받을 때만 공법을 사용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는 사법 민법을 적용합니다. 민사소송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공법상 관계로서 수도료를 부과하거나 단수 처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만 달리 처한다는 거. 그냥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국고관계 순수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거. 이건 그냥 사법상 계약, 민법, 사법만을.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구제 절차를 밟는 거죠. 이거는 순수한 국고관계, 그러니까 권력관계 가장 공법만을 적용하는 관계죠. 그래서 하명을 한다든지 각종 의무부가 이런 것들, 이런 게 가장 고전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물을 관리하거나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죠. 공물 줄여서 공물관리, 관리, 공기업 운영, 기업 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에 공물관리 기업 운영은 대부분 사법상 계약을 맺고 민간업체가 많이 해요. 민간 사업체가 이런 사물을 점점 담당해요.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건 다 환경미화원이라서 공무원들 했는데 요즘은 쓰레기 수거 전문 업체들이 그런 공물을 관리하고 그런 기업을 운영해서 공공관리 업무를 대신하는 거죠. 심지어는 고속도로, 솔직히 말해서 민자고속도로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은 현대 와서는 대부분 민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대신 여기는 공법상 제한도 여기는 공법 적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공법상 제한을 많이 받는다. 얘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공공 서비스 영역이고요. 여기는 공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영역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고 사법상 관계. 여기는 왔다 갔다. 요게 두 개가 비슷하니까 막 요거 두 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거 구별할 필요 있냐라는 학설은 있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암기하고 적용법이 뭔지, 쟁송방법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분명히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력작용을 하는데 요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예외적으로 원래는 권력작용을 해야 되는데 권력작용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병역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그러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요걸 형식을 통해서 이런 공법상 계약을 형식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요 모든 공무원 뽑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이거 매년 뽑지 않거든요. 예외적으로 한두 명 TO가 있을 때만 뽑으니까 그래서 이걸 국가공무원법처럼 뽑을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능력을 솔직히 말해서 뭐 시험 문제 내듯이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공중보건이 지방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이런 경력에서 예외적으로 한두 명을 채용할 때 그럴 때는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행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행정행위, 처분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이건 공법상 계약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해서 행정상 법률 관계를 논의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이게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냐 저기 공법상 계약은 처분 아니잖아요. 당사자 소송을 다투고 행정위가 나왔을 때는 한국소송을 다투니까 소송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공법관계 안에서도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 중 한국소송을 하느냐 당사자 소송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자라는 게 바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주된 논의입니다.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국공유 재산의 매각, 대부, 특히 대부 이거 강론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는요 일반 재산, 사법관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행정재산에서는 이거는 특허나 허가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지 행정재산은 대부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자 행정재산에서는 사용허가 이런 말을 씁니다. 대부는 사법상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미납된 대부료 징수는 행정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법상 계약이지만 미납돼서 대부료 강제예요. 이건 강제. 그러니까 이거 행정처벌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되게 힘들다니까요. 대부 행위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하는데 그럴 때 미납된 대부료를 안 냈을 때 강제로 징수하는 거 이건 처분이라는 거. 두 번째 시립합장단 이거 공법상 계약 그럼 한국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한국소송 대상이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다 바로 틀렸네. 뭐 이게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참 용두사미 같은 문제가 돼버렸어요. 세 번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입주제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이거 분명히 계약 해지라고 했는데도 한국소송의 대상이 처분이었어요. 이거 판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어렵게 내는 것 같은데 정답은 굉장히 쉽게 내는 거예요. 4번 행정주체 사인 간의 입찰계약 어떡합니까? 저요 하면서 저는 얼마 드릴게요 그래서 공정 입찰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상 계약이지만 행정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이 공공 입찰 계약 그러면 사법상 계약 하지만 이 공공 입찰 계약에 들어가려면 입찰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럴 때 부당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한 요런 업체들만 따로 뽑아갖고 그 대상적으로 행정기관이 입찰 참가 일정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거는 거 그건 한국소송. 거기다 또 하나 더 팁 있죠. 우리 입찰 보증금 국고기소금 손해배상 예정금으로서 손해배상이니까 민사사법상 계약 사법관계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든 집은 2번 정말 나머지 1번 3번 4번은 굉장히 어려운 판례이기도 하고 잘 봐야 되는데 정답 지문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아는 게 명확하게 안다면 아무리 어려운 질문으로 여러분의 눈을 속일지라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목요일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